안녕하세요. 저는 각인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표슬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뭐 대치, 목동, 중계 뭐 이런 학군지에서 벌써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광교 지역에 온 지 제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광교 지역에서만 이제 여러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네, 제가 아무래도 여기 학원에서는 창영고 담당이지만 여기 창영고 어머님 한 분 계시던데 그쵸? 혹시 어디 계시는지 한 번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가 전반적으로 좀 어떤지 또 특히 광교 지역에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항상 이제 저한테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분명 이번에 열심히 했대요. 이제 요번에 1학기 한번 영어 시험 본 친구들은 또 알겠지만 나 분명히 단어 외우라는 거 다 외웠고 열심히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했는데 대체 왜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광교, 그러니까 창영고도 물론 마찬가지고 광교 지역도 그런 게 어휘유형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제가 예시로 창영고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 33문항 중에서 7문항이 20점, 100점이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네, 또 특히 이제 이의고 어머니들 많으시던데 이의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적은 학교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변별력을 어휘유형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장 받아가지고 단어장만 열심히 암기하고 쓰고 들어간다? 이걸로는 정말 충분하지가 않은 지역이 이제 광교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단어장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문맥상 알맞는 낱말이라든지 즉 이제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선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조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단일 단어가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영영풀이, 다의어 이런 식으로 되게 창의적인 그런 어휘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출인데 단어로 시험 시간에 이제 크로스워드 퍼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영풀이를 보고 네 여기 잘 안 보이시면 거기 자료 네 들어 있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시켜가지고 또 색깔 들어간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또 그 단어의 영영풀이를 또 찾아야 되는. 네, 무슨 마치 게임 하듯이 네, 되게 창의적인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런 문항이 벌써 7개나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게 이런 거죠. 너네는 지금 영어 단어를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니? 아니면 활용할 수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웬만큼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나 나름 단어 잘 외웠고 단어 시험 매번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근데 시험장 가면 왜 단어가 내 발목을 잡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모든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다 각자의 학교만 전담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학교만을 맡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스타일에 맞는 단계별 테스트를 좀 실시를 해보고 또 우리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좀 주요한 어휘의 다양한 좀 그런 게임 같은 유형도 많이 접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야심차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어플이 있어요. 학생들 막 단어장 외워가지고 제가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단어장 펴서 단어 외우는 학생들 저한테 혼나거든요. 앉아서는 뭐 문제를 풀고 차라리 수학을 하지 누가 앉아서 단어장을 펴서 단어를 외우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좀 이제 짠을 내서 외울 수 있는 우리 이제 광교 지역 기출 기반 어휘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플 가지고 이제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어떤 유형으로 크로스워드도 해봐야 되거든요. 기출이니까. 또 그거 가지고 수학 계산하는 문항도 나와요. 서술형에는. 단어의 그 철자를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해가지고 숫자로 떨어지는 굉장히 창의적인 네, 신박한 근데 이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매년 새로운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모드로 단어를 좀 요리조리 맞춰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방학 때 조금 많이 시켜주시기를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광교 지역이. 자, 시험 범위는 다 봤는데 라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건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너 영어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 라고 해서 받은 탑3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광교 지역에 또 이제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적지 않은데 그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수업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수업하지 않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지문이 시험 범위에 출제된다고도 하고 또 그 범위를 알려준 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외부 지문까지.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서 온 범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범위까지 시험에 내겠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물론 저도 학원 선생님이지만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죠, 영어가. 이제 시험 범위를 전날에 본다고 해도 이제 거의 60개의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60개의 지문은 전날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60개의 지문이 또 그대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전 범위를 한번 싹 도식화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 관리가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찾으실 때는 조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꼼꼼히 하고 아까 수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붙잡아 놓고 좀 앉혀가지고 여러 번 읽게 해주고 약간 이런 꼼꼼하고 이렇게 좀 악착 이렇게 붙어가지고 학생들이랑 하는 그런 선생님이 좀 필요한 학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꼼꼼하고 우리 아이들 챙겨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앉혀놓고 전화하고 이제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장 큰 제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제 캘린더예요. 그러니까 물론 강의 진도가 있고 클리닉 진도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습 관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지 않아도 매일 1시간씩 집에서 영어 공부, 영어 숙제 할 거잖아. 근데 몇 페이지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이게 아니라 화요일에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수요일은 뭘 해와야 되고 목요일은 뭘 할 거고 금요일은 어디까지 할 거고 토요일에는 목요일 걸 어떻게 복습할 건지까지 그 메일을 제가 짜주거든요. 제가 이제 파워제이 계획형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제 제가 시험 시작할 때 목표, 이제 이번 시험에 뭘 잘못했고 이제 목표를 적어봐 할 때는 그냥 항상 뭐라고 하냐면 슬미쌤만 따라가기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꼼꼼하게 정해주니까 그것만 따라오면 어느샌가 내가 이 지문을 5번 이상은 읽었고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벌써 외부 지문을 10개나 풀어봤고 이렇게 조금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또 아이들이 거창하게 말하면 벌써 지치거든요. 어려운 걸 아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할 거를 제가 1시간 분량씩 조금 짜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꾸 올라가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 부분이에요. 이제 이의고, 창현고, 광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범위도 많았는데요. 겨우 다 읽고 들어갔는데 일단 걔가 변형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살짝 기본기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장 가서 뭐라 하고 하냐면 이거 내가 봤던 지문 맞나? 이거 분명 읽어봤던 질문이 나왔을 텐데 왜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지? 라는 지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외부 지문 자체도 많이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었는데 그냥 처음 보는 지문 읽어봐 라고 해서 나오는 외부 지문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험 기간에서만 공부해가지고는 이걸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교 지역이 정말 심한 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 양극화 현상이 엄청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거죠. 좀 영어의 기본기도 좀 탄탄하고 좀 잘하는 친구는 오히려 여기서 강하게 다른 친구들 제치고 팍 밀고 나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약간 시험 기간에만 얄팍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중위권도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사실은 뻔한 얘기지만 어쨌든 진짜 영어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범위,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꼭 이번 방학 때 제발 요것만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지문이 변형될 건데 그 변형되는 포인트가 어떤 문장을 더 길고 복잡하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기출에서 있던 길고 복잡한 문장, 최소 3줄 이상씩 되는 한 문장인데 막 3, 4줄 이상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애에 좀 익숙해져야 해요. 그런 애를 평소에 많이 만나봐야 되고 걔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고 복잡한 구문 분석을 제발 방학 때 하고 와라. 시험 때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험 범위가 많아서 방학 때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친구들 학원만 다니면 괜찮겠지. 사실 이제 제가 학원 강사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저랑 같이 가는 게 아닌데 처음 보는 지문이 등장한다면 혼자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최우선인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리 떠 먹여줘봤자 처음 보는 지문 무조건 나올 거고 또 변형될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독해 지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또 이것도 방학 때 꼭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방들어 넘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딱 3가지만 우리 아이한테 좀 가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단어를 외우는데 그냥 외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응용할 수 있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문맥 속 어휘의 쓰임과 활용이 너무 중요해요. 단어를 그냥 단편적인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이 문장에선 어떻게 활용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품사가 바뀌고 이런 활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주셔야 되고 또 내가 아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어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단어 개수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단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길고 복잡한 문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교 지역에 있는 이제 변형된 문장 중에 좀 길고 복잡한 기출 요약문만 제가 막 모아놨어요. 요약문을 좀 길고 복잡하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지금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얘는 수능까지 연결되는 거죠. 저희 어쨌든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어쨌든 처음 보는 독해를 시험장에서 한다는 건 계속 모의고사 수능 훈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각 문장의 역할과 연결을 좀 시키면서 기출문제 속에서 논리구조 패턴을 파악하는 이런 훈련, 즉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란 얘기예요. 네, 근데 기출문제 그냥 이 문제의 답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어떤 논리 구조로 문제를 풀었으면 다른 비슷한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다르게 출제됐을 때 처음 보는 지문으로 등장했을 때 그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조금 확장을 해나가는 수업이 여름방학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각인에서 제가 지금 창녕고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 시간 이렇게 적어드렸고 어쨌든 저는 강의와 관리와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이제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3가지 단어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거라는 거. 또 길고 복잡한 문장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또 내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다고 하지만 너 새로운 거 나올 때 자신 있게 덤벼들 수 있니? 요거까지 좀 3가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했나 봐요. 그죠? 완벽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 네. 그렇구나 하고. 네. 맞아요. 영어가 광교지역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 물론 수학도 쉽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